자, 고전시가 3강 본문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현대시 9강, 10강의 가작품 다시 진행해볼게. 자, 그래서 51페이지 개반은 했고요. 그래서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은 월곡답과 월곡우배선이라는 사람에 대한 내찬, 흠모, 그리움 이런 정서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전체 10개로 이루어진 10수로 이루어진 연시조고 여기 우리 수록 부분은 3수와 8수가 빠진 8개 수가 좀 들어가 있다. 그럼 1수부터 한번 볼게. 그래서 혹시 고전시가 좀 읽는 게 어려우면 평가원 기출되는 작품도 읽어보는 연습을 한다거나 또는 그 옛날 수특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들 한번 읽어봐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전시가가 읽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해석이 안 되는 경우 이거는 이제 고3 정도 수준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필수 어휘 같은 것들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자료 받아간 친구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 지금 정리를 안 해두면은 조금 이제 모의고사 칠 때 계속 어려움 느낄 수밖에 없어. 어휘라는 게 사실 갑자기 새로운 어휘가 그지 고전식에서 탄생하고 막 만들어질 수는 없거든, 그지?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것들 위주로 계속 반복이 되어서 나오니까 그런 것들 좀 잘하시면 읽을 수 있다. 자, 어쨌든 읽어볼게요. 옛사람, 이제사람이니까 옛과 이제를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이거 지금 시간적으로 그지 과거 사람과 지금 현재 사람이 이목구비는 같건만 그러니까 이목구비라고 우리가 그냥 읽지 말고 그러니까 고전시가 읽을 때는 항상 이양대립적 요소를 읽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목구비는 결국 생김새잖아. 어떻게 읽어야 돼? 외양이라고 읽어줘야 된다고. 그치? 그 외양이란 무슨 조건이야? 외적 조건. 그치? 그래서 외양은 눈, 코, 입, 귀 달린 거 다 똑같아요. 옛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그치? 그런데 나 혼자 어찌하여 자 화자 등장했네. 자, 나 혼자 어찌하여 옛사람을 그리는 거 할 때 그리다는 자 우리 고전식에서 들어오가 아니고 믿습니다. 그리워하다야. 맞지? 그래서 이 옛사람을 이렇게 그리워하는가?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옛사람의 외양이 아니고 지금 뭘 그리워한다고 봐야 되겠어? 내면을 그리워한다 이렇게 봐야지. 그치? 그가 지녔던 삶의 태도. 그래서 우리가 아마 옛사람이 누구일 것이다? 월곡 우배선일 것이다. 그치?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때 의병장이었고 백성들을 위한 삶을 살았고, 그치? 누구보다 정신적인 내면적 가치가 훌륭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옛사람은 그 중에서도 그치? 내면이 그치? 또는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어서 오세요. 그래서 어찌하여 옛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는가라는 자신의 지금 상황을 설의법으로 드러냈고 51페이지. 자, 다음 이제도 옛사람이 계시니. 자, 봐봐. 이 옛사람은 지금 죽고 없다고 할 수 있죠. 그치?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이 계시다는 뭐야? 그가 중시했던 어떤 정신적인 가치, 그치? 추구했던 삶, 그런 어떤 이 흔적들, 태도들은 남아있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자, 이 옛사람은 당연히 월곡을 가리키는 걸 건데 월곡이 남겨둔 그가 지녔던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 걸 거야. 그치? 그것을 내가 뭐하고 싶다? 따르고 싶다라고 해서 그죠? 내 벗이다라고 하는 그치? 친근함의 표현, 즉 물리적 거리감이 아닌 그치? 정신적, 그치? 심리적 거리감이 좀 가깝다. 이렇게 읽어줘야죠.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항상 내가 외양, 같지만은 옛사람 그리는 상황은 그 같은 외양을 그리는 게 아니고 다른 내면을 그리구나. 이렇게 딱 이양 대립으로 가져야 된다고, 고전식은. 알겠지? 그리고 한 노라. 계속해서 밑에 자 수들도 노라로 끝이 날 거거든요. 감탄형 어입니다. 그러니까 어조는 영탄적 어조겠지. 그치? 여기서 자 영탄은 그리워하는 그 마음, 그치? 드러내는 자 장치다. 그다음 이수가 뭘까요? 자 이수에 내 모습이 하험하다. 우리 고전시가 하험하다니까 그건 많이 험하다. 그치? 몹시 험한데 비누 성적이라고 해서 성적이 뭐라고 되어 있어? 화장이란 말이야. 화장을 우리가 진짜 화장하는 그치? 그런 화장이 아니고 꾸밈이라고 해보자. 근데 이 꾸밈은 결국 뭐야? 내 모습을 꾸미는 거니까 결국 뭐야? 외양을 꾸미는 거거든. 그런데 외양을 꾸미는 일을 화장하지 않는단 말이지. 왜? 외양을 꾸민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이 잘 보이기 위한 어떤 무언가란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화자는 위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외양보다는 뭘 중시한다고? 내면적인 정신적인 것 중시하는 사람이니까 내 모습이 험하다 할지라도 약간 거칠거칠하다 할지라도 나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나를 이렇게 뭐 꾸미는 그런 행위까지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바른 각시님은 그 뭐한 사람이야? 화장한 사람이잖아. 꾸미는 사람이라고. 그럼 이 사람들은 뭘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 외양, 외적 조건을 중시하는 사람들 아니겠느냐는 거지. 이렇게 다 떨어뜨려. 외적인 조건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를 다 뭐 하는 거야? 나는 화장도 안 하고 이러니까 그지. 지금 이 시국에 그렇게 안 해서 어떻게 살아남을래? 라고 나를 뭐 하는 거야? 그렇지. 비웃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외적 조건을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외양을 꾸미지 않는 이 화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는 이건 알아요. 왜? 자, 이거는 우리가 보기를 자 연결해서 읽었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보기 읽고 끝을 냈잖아. 보기에서 우리 그 화자가 작가가 이제 이 살인 밀려난 지금 중앙 정치 현실에서 밀려난 지방 향촌 이제 사족이라고 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중앙 정계를 지금 갈 수가 없어. 화자가. 그치? 너는 거기서도 자신을 뭐야? 알아봐주지도 않는다. 그치? 빼겁고, 그죠? 이러니까. 집안이 좋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 어쨌든 나는 지금 중앙정계를 갈 수가 없는 상황, 또는 그곳에 날 알아봐주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날 꾸밀 이유가 없지 않느냐. 요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보기를 고려했을 때. 자, 다음에, 엊그제 하지만, 그제 나를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 많지만, 엊그제 지나간 이 한 분, 이분은 누구겠어? 월곡, 그지? 내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대상인 거지? 월곡, 나만이 나를 뭐 하더라? 곱다 하더라.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분바른 각신인내하고 월곡 이 한 분하고는 그치? 바라보는, 이 화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뭐하다? 다르다. 그치? 대조적이다. 그치? 화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곱단다라는 것은 화자가 지금 외양을 꾸미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치? 외양 꾸미지 않고 당연히 내면을 이렇게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 그치? 긍정하는 건 아닙니까? 당연히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 같이 하고죠. 일맥상통할 수밖에 없다. 이해되나? 딱딱딱 떨어뜨려 주시면 되고, 노라로 역시 또 끝이 나니까 종결 어미의 또 반복이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매수. 자, 그 다음에 밑에 사수 갈게요. 자, 사수에 청송으로 울타리를 삼고 흰 구름자로 장을 두른다가 이게 휘장, 퍼천 개념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일단 표현법 A로 B하고 A로 B하고 대구법 사용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청송 그치? 백운 할 때 청과 백과 같은 또 색채어를 활용했네, 그치? 자, 그런데 이 지금 푸른 소나무와 하얀 구름이 또 색채 뭘 이룹니까? 어렵습니다. 대를 이룬다고. 내가 이거 매 시간마다 거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색채 대비 비fol 뜻같이 뭐라고? 이미지의 선명함. 그렇지. 그런데 때로는 의미상 대립도 되거든. 근데 여기서는 적어도 울타리 삼고 장막을 두른다의 개념이니까 유사. 그러니까 이건 의미상 대립은 아니고 선명한 이미지. 효과고 어쨌든 간에 자 여기서 그러면 소나무 그 다음에 구름 이런 것들 전부 다 자연물 아닙니까? 그래서 소나무로 울타리를 삼고 구름으로 그치 이렇게 커튼을 삼았다라는 것은 지금 어디 살고 있어? 자연 속에 살고 있다는 거거든. 그 자연 딱 공간 나오는 순간 자 동간은 어디 공간하고 이양 대립이야? 자연 나오는 순간 속세하고 딱 이양 대립 딱 치게 되거든.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도 그래 아까 내면적인 것과 그치 외면적인 것들 이번에도 자연 얘기를 하네? 그럼 좀 이따 또 속세 얘기 나오면서 그치 또 부정하지 않겠느냐라는 패턴 딱딱딱 떨어져야 된다. 자, 어쨌든 초옥삼간 지금 세간짜리 초가집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소박한 삶도 좋고 또는 우리가 소박을 넘어서 여기서는 청빈하다, 욕심 없고 그치 이렇게 소탈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잖아. 그래서 숨어 계신 내 번님에서 그치. 그래서 이 번님은 지금 어디 속에 살고 있는 것 같니? 자연 속에서 그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어떻게? 청빈하게. 그치? 그 다음에 소나무와 같이 어떤 산? 고든 산. 그죠? 푸른 산. 플러스 구름과 같이 또 우리 구름이 자연에서 또 이제 소재가 되면은
탈 속의 이미지. 그래서 구름이라는 게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이미지로, 그러니까 뭐 허무함도 있지만은 자연과 관련했을 때는 탈 속의 이미지를 많이 나타내요. 알겠죠? 그래서 자, 이런 소나무도 이제 한결같은 이미지, 지도 절개가 있고, 구름 또 탈 속의 경지. 그다음에 아까 내가 초옥 삼가는 청빈하다까지, 그지? 그러니까 딱 화자가 지금 뭐야? 그래, 추구할 만한 거지,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더군다나 요 숨어 계신할 때 숨어까지 지금 이렇게 지금 굵은 글자 되어 있거든. 그럼 이걸 뭐 문제 풀 때 여러분 이제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게 숨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지금 속세로 그지 가지 않겠다, 그지? 누군가 지금 이렇게 나를 가둔 게 아니고 나 스스로 지금 이렇게 지금 자연에 들어간 것으로 봐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이 탈 속의 어떤지 경지를 그지 자기 지금 스스로 속세와 의 단절, 이 차단이 남에 의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이루어진 거니까 자발적인 것으로 봐야 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자, 우리네 번님 잘 속세 버리고 이제 자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흉중 마음속이겠지. 마음속에 진념. 자, 여러분 진자는 좀 기억해야 돼. 고전시가에서 진세, 진념할 때 그치? 생각이나 세상 앞에 진자가 붙잖아? 그럼 요거는 먼지입니다. 먼지. 그래서 진념은 뭐야? 혼탁한 마음이겠지. 그래서 속세를,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할 마음일 거야.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다 없다 우리 화자는, 다시 대상은 없단 말입니다. 우리 번님은. 맞죠? 그래서 이런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이 없으니 그래서 번님이겠네, 그치? 번님 그를 사랑하노라 대놓고, 그죠? 흠모하고 있어. 너는 뭐 이 사랑은 존경의 사랑도 되겠죠, 그렇지? 이성적 사랑은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또 노라로 끝이 났군요. 영탄적인 여기서는 예찬 이렇게도 봐야 되겠네, 그죠? 그의 삶의 태도. 됩니까, 여기까지? 자, 다음 밑에 오수인데, 그래서 번님 사는 땅을 생각하고 바라보니라고 해서 번님이 사는 땅, 사는 동네를 바라봤겠지, 그치? 그 방향 쪽을. 그래서 이거는 뭐 그리움일 것이고, 바라보는 어떤 행위에 그치 담겨있는 정서는. 자, 그런데 용추동 밖이요 구름다리 위로다라고 좀 표현한 거였어. 자, 번님 사는 땅을 바라봤더니 요런 지금 이제 이 반응이 나왔단 말이야. 용추동 바뀌고 구름다리 위래. 어쨌든 어디 바뀌고 어디 위인데, 용추동은 뭐 너희들 모를 수 있다 쳐도 구름다리 위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 지금 번님 사는 땅이 화자에게 좀 가까운 곳이겠나 먼 곳이겠나. 구름이 있는 곳 그 위니까, 그렇지? 화자에게서 아주 먼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자 거리감이 느껴지는 표현으로, 이건 둘이서 친근하다 안 친근하다 그 거리감이 아니고 지금 뭐야? 그래, 화자가, 그치? 이 대상을 그려하지만은 이 대상이 구름 위로 갔다는 것처럼 결국 하늘 나라로 올라가 버렸다는 거거든. 결국 뭐야? 죽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리감은 만날 수 없음. 이런 어떤 개념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죠? 그리고 용추동이라는 공간도 맥락상 이게 지금 우리가 봐봐. 자, 표현법상으로 지금 대꾸법이거든. 대꾸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반복이 전제되어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물론 지금 여기서 물론 뭐 대꾸라고 해서 이제 이 반대 저기 어떤 대꾸도 있지만은 맥락상 지금 바뀌고 위다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 용추동도 구름다리와 같이 뭐야? 그래, 적어도 이승이 아니면 저승의 어느 공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너는 초월적 공간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주 먼 곳. 어쨌든 대상의 죽음. 그래서 화자는 뭐 하는 거야? 그래, 실제로 우리 대상과 내 벗과 만날 수가 없으니까 밤마다 외로운 꿈만 오락가라서 외로움이라는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났고, 밤은 당연히 외로움이 지금 심화되는 시간일 겁니다. 자, 그리고 꿈이라는 공간. 그래서 우리 고전시가 읽을 때 꿈이라는 공간이 특히나 이렇게 지금 대상을 그리워하는 작품에서는 대상과 뭐 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또 통로야. 하지만 여러분 아마 그 작년까지 내신했을 때 삼인곡, 송민곡 둘 중 하나 무조건 했을 거거든. 근데 송민곡에서 우리 임을 그토록 바라던 화자가 결국 꿈에서 만난단 말이야. 하지만 말 한마디 못하고 금세 깨버리죠. 그치? 즉 재회는 하지만은 실질적인 그 원론적인 어떤 해결은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자, 임과 대상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다만 이것은
꿈이라는 무슨 공간? 가상적 공간 세계이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다. 알겠죠? 이건 우리 또 내신했을 때 많이 봤던 패턴이니까 어쨌든 혼자 다녀옵니다. 라고. 요번에 이 영탄은 뭐겠어? 탄식이겠지. 그치? 안타까움일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위에 노라는 영탄, 감탄이었다. 그치? 이번에 영탄은 탄식. 그치? 탄탄의, 영탄에서 안타까움.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우리 영탄법 하면 두 가지가 있다고. 그치? 감탄, 예찬, 긍정이고 한탄, 탄식, 부정이고. 여기서는 두 가지가 다 쓰이고 있군요. 오케이? 자, 다음에 육수 볼게요. 그래서 육수 보니까 자, 달이 밝을 때는 잔을 들고 누구를 생각? 임을 생각하지? 벗을 생각, 임을 생각하죠? 자, 임은 내가 벗이다. 임을 생각하고, 그치? 시절이 또 좋을 때는 자, 경치를 보고, 풍경을 보고, 또 누구를 그리워한다고? 임을 그리워. 그렇지, 벗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자, 아까 위와 같이, 그치? 자, 우리 그 위에 있는 오수와 마찬가지로, 임에 대한 그리움, 그치?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군요. 자, 달 밝을 때 임이 또 생각나고, 그치? 경치 좋으니까 임도 생각나고, 그리고, 자, 요 구절은 여러분이, 쌤의 해석을 좀 들어야 돼. 자, 사람이 덜 괴운이 밑에 보시면 사랑하는 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 풀이상. 사람이 덜 사랑한 탓으로 잊을 적이 적어라. 즉, 잊을 수가 없어라. 라고 좀 표현하거든. 앞에 있는 요 구절이, 그치. 자, 해석을 좀 잘 해야 돼. 그래서 사람이 덜 사랑한 탓으로 잊을 수가 없다? 이 말이 뭐냐면은, 내가, 자, 이 사람과 같이 실제로 그치, 정말 진한 사랑 나는 후회 없이 사랑하고 보내줬으면 미련도 안 남을 거야. 근데, 화자는 또는 작가는 실제로 우배선이라는 사람과 뭐 실질적 교류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상이 살아생전에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직접 만난 적이 없다 보니까 약간 뭐 미련도 많이 남고 이제 보고 싶은 마음 좀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덜 개운이라는 요 표현은 맥락상 아마도 가까이서 사랑하지 못해서, 그치? 너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교류한 적이 없어서 더욱더, 보고 싶다. 이런 맥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요거 이해되나? 그래서 사람이 덜 괴다라는 말은 내가 사랑을 좀 덜 줘서 또는 사랑을 그치, 이렇게 우리가 막, 이제 격렬하게 하질 못해서 잊을 수가 없구나라는 거지. 요것도 다 적어라, 뭐뭐라. 영탄적이네요. 안타까움이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임에 대한 그리움, 또는 임에 대한 또 뭐 동경, 그치. 사랑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모습이고, 자, 칠수. 그래서 매는 첩첩 구름은 잦았다 해서, 그치. 이것도 좀 대꾸법이군요. 그래서, 자, 근데 봐봐. 매가 산이거든, 그치. 첩첩. 그쵸. 그 다음에, 구름. 아까 이 백운의 구름은 탈속 이미지부터 이번에는 뭐야? 구름이 잦았다라는 말, 구름이 지금 막 끼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밑에 봐봐. 이걸 좀 근거로 고인의 직당이 바라도 볼 수 없다. 즉 뭐야? 그가 살았던 곳을 바라봐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위에 나오는 이 세모친 친구들은 화자가 그치? 이 임의, 그치? 또는 임의 집을 이렇게 지금 떠올리고 생각하는데, 그치? 또는 보고 싶어 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 장애물이 되는 요소들이겠지. 그치? 그래서 요 구름하고 위에 배군하고는 좀 달라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태 고인은 맥락상 당연히 누구? 벗. 그치? 월곡을 가리키는 것일 건데, 이때 고인은 뭐, 옛 사람이라고 해서 그치? 뭐, 이제 훌륭한 성인을 가리키는 고인도 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제 우리가 뭐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치? 자, 그 고자 써서 고인 할 때, 그치? 상과 복을 죽은 자라고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다 벗으로 귀결됩니다. 성현으로 보든 망자로 보든 간에. 어쨌든 그를 내가 그리워하는데 이렇게 그리워하는 상황에서 얘네들 때문에 제대로 지금 할 수가 없다. 그리워할 수가 없다. 그치? 자, 안타까움이죠, 이것도. 그래서 결국엔 뭐야? 그래서 마음만 길 알아두고 오락가락한다, 허둥지둥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맞죠? 그래서 자, 그리움의 심화. 그치? 역시 또 노라. 이것도 안타까움이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밑에 구수인데, 구수는 지금 밑에다 우리 또 어휘풀이 함께 보시면은 또 중국의 고사랑 연결이 되고 있어.
그래서 상산에 체지하러 부디넷이 가리런가 해서 상산에, 그치? 자, 지초는 약초입니다. 몸에 좋은 풀을 뜯으러, 4명의 어떤 이제 이 훌륭한 사람들이 그 산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대. 여기 좀 한 고조하고도 관련되는 고사인데, 어쨌든 자, 이 말은, 자, 밑에 요거하고 연결해야 돼. 자, 굳이 넷이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이거든. 왜? 요 이유가 밑에 중장에 있어. 저 산으로, 그치? 넷이 갈 필요가 없다. 왜? 조을이 없는데 우리 둘이 가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뜻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조을이가 맥락상 이게 조칠이를 가리키는 것 같아. 조칠이. 줬다라는 말은 우리 뭐 하는 뜻? 따르다는 뜻이야, 그치? 우리를 따를 사람이 없단 말이야. 없다에 주목해, 없다에. 우리를 따르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는 사람이겠어?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겠지. 그치? 응. 그런데 우리를 따를 리가 지금 없다라는 말은, 따를 리가 없다라는 말은 여기까지 내가 표현할게. 속세 사람들은 뭐 한다고? 그래, 세속적 같이 줬느라, 따르느라, 자연에 따라올, 상황이 안 돼. 약간 뭐 하는 겁니까? 돌려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적 가치 그렇게 집착하지 않으니까, 자연에 가도 그지 무방한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세속적 가치 따르니까 우리가 따라오라고 해도 안 따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넷은 무슨 넷입니까? 우리 둘만 갑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둘,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은 누구겠어? 화자 플러스 누구? 벗, 그치? 월곡 우배선을 가리키는 거겠지. 그리고 하사이다가 합시다에 해당하는 청유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자연 속에서, 그치? 살고 싶은 또는 화자냐? 그런 월곡에 이제 이렇게 살았던 삶을 하고 싶은,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구절이다. 그리고 다시 밑에 속세 사람들이 그것이 세속적 가치 줬느라 자연의 어떤 가치를 모르는 것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지러운 일을 제목 쳐주시고, 당연히 세속적 가치를 따르는 걸 거야, 그치?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고, 그치? 모함하고 배신하고 하는 것들은 듣지도 보지도 맙시다 라고 해서, 그치? 청유형 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세속적 가치는 거부, 그치? 자연적 삶에 대한 추구, 이렇게 봐야 되겠지. 이해되지? 그래서, 자, 세속적 삶, 거부, 그 다음에 자연적 삶, 추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수인데 방장산이 지리산이더라고. 어쨌든 몰라도 돼. 어쨌든 이 산, 자연에서, 그치? 자, 산기슭에서 신선님네 만나셨는가? 자, 신선 중요한 소재. 고전시가 자연에서 신선 나오면은 이 신선은 화자가 뭐 하고 싶은 거야? 또 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쨌든 자, 신선 나오면 여러분 신선, 선녀, 자, 옥황상제 나오면 좀 다 도교적인 사상이 깔려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신선은 대개는 화자가, 또, 흠모한 삶의 모습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좀 여유가 있고, 그렇지. 좋은 어떤 풍경 속에 살아가면, 신선 노름이 따르는 이런 표현들을 상투적으로 많이 쓴다는 말이야. 그렇지?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봐. 여기서는 근데, 자, 방장산 기슭에서, 자, 우리 번님이 신선을 만나셨는가라고 이제 번님한테 좀 물어보는 거야. 혹시나 번님아, 네가 그 신선을 그치? 자, 봤거든. 내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해. 이때 내 말씀이 밑에 미음바가, 자, 요게 바로 내 말씀이거든. 자, 산중에 타시는 청학, 자, 청학이 자 위에 있는 신선하고 연결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제 전래 동화라든지 이렇게 만화 같은 거 이제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신선이, 그치? 또는 하늘의 관리가 내려올 때 하늘에서 말을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용을 타고 내려오기도 하는데 때로는 학을 타고 내려오는 경우들도 있어. 그치? 그래서 이제 신선 나오고 학 나오잖아. 그러면 신선이 타는 학이라고.
자, 그래서 어쨌든 산중에 타시는 청학을 나도 타다 어떠하리. 그럼 이 말은 뭐겠어? 나도 저 신선이 타는 학을 타고 그지 지내고 싶다 이런 뜻이거든. 그 결국에 화자는 지금 뭐의 삶을 흠모하고 있다? 신성적 삶을 이렇게 지금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지? 자, 어디에서? 산에서니까, 그지? 자연이겠지. 그래서 신선의 삶을 추구한다는데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은 자연 속 삶을 추구한다 여유가 있는 거지. 그리고 바꿔 또 얘기하면은 어디를 벗어나고 싶다는 뜻이야? 그렇지. 그래서 자연의 삶을 추구한다는 바로 탈 속의 어떤 이 경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응. 자, 그리고 다시 여기서 한 개만 더 하자. 자, 이걸 지금 누구한테 지금 전해달라고? 벗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벗한테 혹시나 벗이, 그치? 먼저 지금 자연에 들어가서 살고 있으니까 신선님 만났으면 나도 그렇게 좀 살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전달을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신선은 실제로 있는 존재는 아닐 것이고, 그렇지? 그럼 실제로 화자는 지금 누구와 벗 대상과 함께 하고 싶은 이 마음을 이렇게 신선에게 이 말 좀 전해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 라고도 볼 수 있잖아. 맞지?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쌤이 봤을 때는 이 작품은 육구평가원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막 높다고 보기 좀 어려운 작품. 왜냐면 이게 물론 보기의 내용이 중요하고 합니다만은 이게 보면 어쨌든 한 개인에 대한 어떤 그리움과, 그치? 그리고 자신의 어떤 포부를 드러내는 점에서 이 개인, 한 개인의 삶이 좀 설명이 좀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으면은 이 해석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일단 우리가 모의고사에서는 좀 가능성이 좀 낮지만 내신 범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해봤고, 자, 그럼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우리 3강 끝을 냈으니까 3대시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108페이지에 3대시 9강 한번 해봅시다. 108페이지 4번 문제 한번 펴. 자, 선생님이 지난주 수업 마칠 때쯤에 90, 11강 이렇게 다 풀어와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4번 문제 보기에 따르면은 공통보기 나오고 가나 단독보기 나오거든요. 일단 가작품까지 하고 조금 쉽시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문학작품에서 화자는 타자, 다른 존재를 발견하고 타자와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 타자 발견, 관계 형성, 성찰. 그치? 자, 그럼 이때 이 타자가 뭐냐라고 봤을 때 가나는 공통적으로 이 타자가 뭐로? 자연물로 대표된단 말입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가나 공통보기에 따르면은 자, 화자들이 그치? 자, 이 타자 설정되는 자연물. 내가 항상 자연물 나올 때마다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읽어야 하는 이 말이 그치? 요즘 보기로 설명되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치? 그래서 이 자연물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삶을 증거한다고 성찰하는데 어떤 관계를 맺느냐? 동일시. 그치? 저 자연물 보면서 나도 저런데 제가 지금 저러네? 그럼 나도 저럴 수 있겠다. 나는 이래야 되겠다. 이런 식의 그치? 동일시라는 그치? 자, 관계 형성을 통해서 결국 뭐 한다고? 자, 당시 정서와 삶에 대한 태도 이게 뭐야? 성찰이잖아. 그치? 내가 문학 보기 읽는 것, 비문학처럼 읽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래서 동일시를 통한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 그치? 이 성찰은 뉘우침도 있을 것이고, 그치? 다짐도 있을 것이고요. 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작품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서 가의 화자는, 가부터 한번 해볼게. 자, 가 화자는 지금 보니까, 이때 대상을 뭐로? 여름 동안 폭풍을 이겨내고 활짝 꽃을 피운 백일홍이라는 요 꽃, 그치? 자연물을, 자, 또 보면서, 자신의 체험을 회상하는 한편 삶에 대한 깨달음. 그래서 가작품 같은 경우 좀 어떤 도식이? 자, 그래서 가작품부터 따라볼게. 자, 화자가 백일홍이라는 이 꽃이 그치? 근데 다만 폭풍이라는 시련이라고 할까? 시련 고난을 그치? 이겨내고 그치? 꽃이라는 결실을 맺는단 말이야. 이걸 보면서, 그죠? 자신의 지금 체험과 더불어서, 그치? 자, 여기에 대한 삶의 깨달음. 그래. 저 꽃도, 그치? 이 강한 폭풍을 이겨내고, 그치? 꽃을 피웠는데, 나 역시 이런 지금 폭풍과 같은 삶, 시련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치?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니냐.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그죠? 맥락상 나는 이것을 뭐, 그래, 극복해내는 것이 힘, 뭐, 위로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읽어야지, 얘들아. 맞지? 응. 자, 그래서 어쨌든 요 나 부분은, 선생님이 나 작품 읽기 전에 한번 개강할 거고, 자, 그럼 가에 대한 개강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제목이 그 여름의 끝에서 계절적인 이미지가 등장을 해요. 폭풍 이런 게 또 등장하기도 하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작품에서 키워드, 중요한 키워드는 반어야, 반어. 마지막에 이 자신이 지금 이렇게 절망을 이겨내는데 장난처럼 그렇게 내 절망이 끝이 났다고 하는데, 아니야, 절망을 끝을 내는, 절망을 이겨내는 상황이 그렇게 장난처럼 쉽게 이루어지진 않았을 거거든. 그것을 다 이겨내고 돌아보니까 내가 다 쉬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그 당시는 어려웠을 거라고 봤을 때는 이건 반어적 진술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의인법. 그 다음에 우박처럼, 그지? 붉은 꽃이 피었고, 장난처럼, 네, 그지? 절망이 끝이 났다. 지구가 등장하고 있고, 색채요. 색채 이미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작품 보면은, 비읍니다와 같은 경어체를 활용을 하는데, 경어체를, 이 활용을 하면은 약간 고백적인 성격이 강해져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그 다음에 또, 약간 더 진지한, 그치? 또, 경건한 느낌도 있고요. 맞죠? 그래서 이 작품은 약간 보기에서 봤듯이 깨달음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그치? 자신이 깨달은 바를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또는 이 경어체가 지금 등장한 것 자체가 종결 의미가 뭐 되는 것이다? 반복되는 것이죠. 그죠? 기본으로 다 깔려있는 거. 그리고 가나 공통은 어쨌든 간에 자연물과 화자의 것이 동일시니까 유사성에 착안을 해서 이야기가 시가 전개된다는 요거는 공통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 작품 한번 읽어볼 건데, 짧지만 이 작품 되게 그러니까 컴팩트하게 되지, 리팩트하게 좀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연입니다. 전체 3연이고, 자, 그 여름 나무 101홍은 무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름 계절 배경이지. 자, 근데 그 여름이라고 하는 것 봐서는 이 여름은 그치? 아마도 과거의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치? 그때 그 여름은 참 힘들었었지. 그치? 이런 식으로 어쨌든 나무 101홍 시점 대상이면서 화자와 다시 동일시 되는 대상일 겁니다. 근데 동일시랑 현 상황이 유사하다거나, 그치? 또는 그런 상황에서 보여주는 삶의 어떤 태도, 반응들이 유사하다거나, 이런 반응들일 거예요. 어쨌든 무사하였습니다. 왜? 한 차례 폭풍에도, 그 다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어떠죠? 우리가 흔히 문학에서는 강인한 뭘 지녔다? 생명력을 지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 그치? 그래서 이런 지금 고난과, 그치? 시련에도 뿌리 뽑히지 않았다. 그치? 지켜냈다고 자기자리야. 그치? 그래서 쓰러지지 않아서 쏟아지는 우박처럼 지급법이네요. 자,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 자, 어쨌든 비읍니다. 경어체 반복. 이건 아까 옆에 다 적었던 거니까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효과는. 자, 어쨌든 뭘 달았다? 붉은 꽃들을 달았다. 붉은이라는 지금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서, 자, 여기서 말한 붉은은 되게 지금 어떻다고? 강렬한 어떤 이미지로서, 그렇지? 강한 생명력을 오히려 강조하는 거지. 의지의, 그치? 결실을 가리킨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이런 좀 색채업을 활용해서, 그치? 강렬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백일홍이 저는 시련을 이겨낼 상황을 화자가 지금 했다고 봤어. 그치? 아까 그래서, 가작품에서 화자는 지금 했다고? 백일홍을 대상과 관찰, 그 다음에 이것을 지금 한다고? 자신과 동일시킬 거거든. 밑에 봐라. 그래서 그 열을 똑같이, 자, 이번에 화자는, 그죠?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해서 지금 요건 글 백일홍과 화자가 지금 유사한 상황에, 그치?
놓였다. 그러니까 동일시라고 표현하는 거거든, 우리가. 맞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지금 뭐야? 화자 자신의 체험을 언급하는 게 지금 이연이군요. 그죠? 자, 그 여름 나의 절망. 그지? 이 절망이란 폭풍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나, 그지? 그 이전부터 있었던 그런 삶의 아픔일 거예요. 이 절망은 그런데 장난처럼 자, 요 붉은 꽃들 펼쳐봐. 요거 일연의 붉은 꽃하고 연결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봐봐. 나의 절망은 붉은 꽃이라고. 지금 은유법으로 이 위에 있던 붉은 꽃, 자, 백일홍이 만드는 붉은 꽃은 생명력이었던 이 강조로서, 그렇지? 결실이었다면 이 절망의 지금 붉은 꽃은 말 그대로 지금 뭐예요? 절망의 지금 심화로 봐야 된다. 그치? 그러니까 저기 위에 있는 오히려 이 붉은이라는 요 색채가 절망을 강조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치? 그래서 이거는 좀 삶의 결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만약 이거 내신에서 만약에 다루게 된다, 내기 딱 좋죠. 그치? 1연 붉은 꽃하고 2연 붉은 꽃은 다른 붉은 꽃이. 알겠지? 그래서 내 절망은 이렇게, 그치? 많은 이제 이 꽃들을, 그치? 매달았지만, 여러 차례 폭풍에도 지금 봐봐, 쓰러지지 않았다라는 건 위에는 아까 뭐 쓰러지지 않았다 강인한 생명력이라고 했거든, 그치? 그럼 강인한 절망인가? 그건 아니고, 그치? 절망의 지속. 그치? 자, 절망이 깊어진 건 물론이고, 그 계속해서 지금 이어졌다라는, 그치? 자신의 지금 체험을 소개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마지막 사면은 이제 여기에다 이제 깨달음으로 비교를 해야 되거든. 자, 밑에 봐라.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 불을 뿜는 나무 백일홍 억센꽃. 여기서 말하는 억센꽃은 백일홍 꽃이니까, 그치? 붉은 꽃들, 즉 위에 있는 일연의 붉은 꽃을 얘기하는 걸 거야, 그치? 그리고 요 억센이라는 요 표현이 왜 붙었느냐? 그러니까 억센은 되게 좀 강한 이미지, 그치? 그래서 플러스 위에 있는 아까 우박처럼이라는 요 지규법 있잖아. 요거하고 연결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막 무더기로 그치 핀, 그치 완전 만개한 그런 모습을 이제 형상화했다라고도 하더라고. 어쨌든 얘는 억센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강인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위에 있던 요 붉은 꽃을 좀 얘기를 할게, 그치? 자, 그래서 이 억센 붉은 꽃들이 두어평 좁은 마당을 피로 덮었어. 그럼 이때 피로 덮었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는 요렇게 꽃이 이제 떨어진 거겠지. 그치? 왜 피가 또 이제 무슨 이미지니까? 붉은색이라는 것이 색채 이미지니까. 맞죠? 그래서, 자, 그렇게 강인했던 거죠. 자, 이 꽃들도 언젠가는 지금 뭐 한다고? 그래, 힘들었지만 피고, 그치? 언젠가는 지금 자연의 뭐에 따라서, 섭리에 따라서 진단 말이야. 그치? 그것처럼, 자, 봐봐. 요 꽃을 다시 이제 우리 무슨 꽃으로? 위에 있는 화자의 꽃, 그치? 화자의 절망의 꽃으로 해석한다면은, 절망의 꽃이라고 무한정 영원히 언제나 피어있지는 않는단 말이야. 얘도 언젠가 뭐 한다고? 지는 게 섭리야. 맞아? 그러니 결국 봐봐. 요 2번 해석으로 하자면은 결국 나의 이 뭐도 절망도 언젠가는 뭐가 나 끝이 난다 이거야. 이것도 섭리거든. 맞지? 절망만 이어지는 삶은 없다고. 물론 이연에서는 절망의 지속이라는 것이 아주 암담한 상황을 마주했지만 그럼에도 백일홍이 저렇게 그치 강렬하게 펴서 그저 지는 모습을 딱 보니까 그래 저 백일홍이 그치 강인한 어떤 모습을 통해서 꽃을 피워냈고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섭리에 따라서 그치 지었단 말이야. 그러니 내 지금 이 절망의 꽃들도 그죠 언젠가는 질 것. 즉 이렇게 지금 꽃이 떨어지는 모습 볼 때 장난처럼 자, 장난처럼 불 치세요. 장난처럼 나의 절망은 뭐였다고 끝났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끝났다라는 이 말, 절망이라는 것도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것을 뭐를 통해서? 백일홍을, 그치? 통해서. 백일홍을 보며, 그치? 절망을 이겨낼 힘을 얻었다. 그치? 그리고 다시
이 절망이 끝나는 게 근데 언젠가는 끝나지만은 이게 바로 끝나지는 않잖아. 꽃이 피자마자 바로 떨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그치 떨어지긴 합니다만 며칠간 지속된단 말이야. 그때 그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은 이게 장난처럼 끝나진 않을 거거든. 그치? 그래서 장난처럼이라는 이 표현은 아까 우리가 옆에서 개관할 때도 변했지만은 반어적 진술. 그래서 사실은 절망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맞지? 쉽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그치? 끝난다라는 섭리에 맞게 끝이 났고 그치? 이겨냈다 이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요 해석하고 연결했을 때 아까 마당을 피로 덮을 때 요걸 내가 3번 해석을 좀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절망을 이겨내려면 뭐 몸부림도 치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 과정에서 오히려 뭐 할 수 있다고? 조금 더 아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이 상처를 절망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서 겪는 또는 뒤따르는 수반되는 동반되는 또 다른 고통을 피로 나타낼 수도 있다. 요거는 3번 이렇게 내가 추가를 할게. 근데 정석적으로는 일단 1, 2번으로 해석하는 것 같더라고. 다만 자 절망을 극복하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요 반어적 진술하고 호응시켰을 때는 저 상처 극복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수반되는 또 다른 고통.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피를 흘리기도 한다. 그치? 이렇게도 해석하시고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백일홍과 그치? 자신의 지금 처지가 지금 되게 어땠다. 유사한 상황. 그치? 그걸 보면서 자 걔는 지금 흔히 쓰러지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 없지는 않지만 나는 지금 뭐야? 쓰러지지 않는 절망들이 그치 매달렸단 말이야. 하지만 그런 강인한 생명력 속에서 만든 붉은 꽃들이 언젠가는 지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절망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만다. 없어지고 말 것이다라는 것이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힘을 그치? 백일홍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잠깐만 쉬었다가 나 작품 보기 확인하고 나 작품 읽은 다음에 10강의 가작품 그리고 나 작품 개관까지 이렇게 할게요. 잠깐만 쉽시다. 자 그러면 9강의 두 번째 작품 자 다시 보기 한번 보시면 자 밑에 두 번째 줄에 그래서 나의 화자는 비틀리고 소외된 나무 제목이 그 나무니까 그치 이번에 요 타자는 나무인가 봐 그죠? 그래서 비틀리고 소외된 나무에서 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을 계기로 그래서 보니까 자 나 작품의 타자는 제목이 또 그 나무야 그치 어떻게 그냥 나무라고 표현할게요. 이 나무가 그런데 지금 비틀리고 소외됐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거기서 뭘 발견했다고? 또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또 이 말은 것도 뭐다? 동일시한 거죠, 저 나무랑. 그치? 그래서 비틀리고 약간 소외된, 그치? 방황하고 늦은 이런 모습들. 자, 그래서 방황하느라 남들에 비해서 시간 늦은 자신의 삶을 뭐 한다고? 돌아보게 된다는 말이야. 그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또 성찰하는.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동일시와 또 성찰이랑 또 이렇게 그대로 나온단 말이지. 과연 이 비틀리고 소외됐다라는 것이겠지? 자, 또 대놓고 좀 방황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뭘 어떻게 방황했길래 그치? 좀 비틀리고 소외되고 늦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절로 제가 호응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은 나 작품 개관 몇 가지만 할 건데 이 작품은 수능에도 나왔던 작품이에요. 그치? 그래서 어쨌든 자 이 작품도 자연물과 유사성에 차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것도 나무로부터 결국에 또 어디로 가는 거야? 이제 인간의 삶으로 간단 말이야, 그치? 또 유추적인 어떤 인식이 다 드러나는 것이고, 특히나 이 작품의 핵심은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의문형 어미가 두 차례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저 나무 그치? 자, 뭐 푸른 나뭇잎을 그치 피울 수 있을까요? 또는 단풍을 맺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그죠? 이건 정말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치? 비록 다른 나무들에 비해 늦게 시작을 하고 그치? 늦게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든 그래도 뭐야? 그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과 기대와 믿음이라는 걸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뭐 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역시 작품도 색채 이미지, 뭐 푸릇, 그지 또는 뭐 청록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조적, 그지 자세도 드러난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 작품 읽어봅시다. 106페이지. 자,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었다가 지웠다. 그럼 이건 자, 당연히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자연의 또 속성이라고 봤을 때, 다만 얘는 활짝 피었다가 지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 벚꽃은 지금 여기서는 나쁜 의미 세모가 아니고 이렇게 나오면 내가 그 나무하고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세모를 좀 칠거든. 자, 어쨌든 활짝 피었다가 지운 벚꽃과 이런 것들 우리가 일시성, 순간성 내지는 자연의 섭리야, 그치? 자, 며칠 만에 그래서 1년 중 우리가 흔히 그렇게 표현하잖아. 화무 11홍이라고 해가지고 그치? 꽃이 열흘 이상 붓지 못한다고. 그래서 거의 한 350일 그치? 이렇게 막 이제 기다리다가 그죠? 한 열흘 남짓 피우고 또 진단 말이야. 그럼 또 한 350일 또 존버하다가 또 피우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자 벚꽃가로 따라가다가 그냥 화자일 겁니다.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내지 못하고 멈칫거리고 있는 그 나무를 발견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나무는 적어도 그것이 자 위에 있는 벚꽃들하고는 뭐하고 다르단 말이야. 적어도 위에 있는 벚꽃들은 피고 졌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우리 그 나무는 아직 꽃 한 송이도 펼쳐들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치? 요런 모습들에서 그치? 그 나무는 아직 개화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구나. 아주 지금 늦었구나. 그 나무를 일단 화자가 발견을 했어. 그리고 들킨 게 부끄러운지 주제는 나무니까 물리법상형. 그 나무, 자, 시멘트 개울 한 구석을, 자, 비틀린 뿌리로 감춰놓고. 그러니까, 이게 중심을, 우리가 그 나무가 많이 밀집된 지역을 가보면, 나무들끼리 거의 다닥다닥 붙어 있는 수준인데, 얘는 지금 저기 한 구석에, 그지? 겨우 이제 비틀린 뿌리를 이렇게 감춰놓고 있더라는 거야. 플러스, 앞줄 아름드리 그늘 속에 반쯤 또 숨어 있더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비틀린 그리고 이런 모습들 무슨 모습 다른 나무들 집단 그치? 다르게 또 소외된 모습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치? 자 소외된 나무. 자 그리고 이 작품도 또 보면은 했지요 했지요와 같이 그치? 또 얘가 그 친근한 또 부어적인 말투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어쨌든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뎌서 그치? 다른 나무에게는 다 봄이 와가지고 꽃을 피게 해줬다면 그 나무에게만 봄이 지금 더디고 그치? 느리게 좀 온 건 아니냐는 이제 주관적인 인식이죠. 그래서 자 더디고 더뎌서 그 나무는 이라는 줄가 빠져있다. 그 나무는 봄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치? 그래서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자 멍울이 사실 우리가 신체적으로 약간 이 덩어리 진 듯한 그치? 부위를 멍울이 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요거를 만약에 나무로 연결한다면 여기 아마도 뭐인 것 같아? 맥락상 아직 피지 못하고 달려있는 꽃망울인 것 같아. 꽃망울. 그치? 그러니까 꽃망울이 어쨌든 지금 아직 꽃이 피지 않았다라고 봤을 때 그 나무만 지금 현재 지금 어떤 상황? 그래서 멍울, 그치? 그래서 슬픔, 그치? 고난, 상처 좀 겪고 있다는 거거든. 이해되나? 그리고 자 그걸 보니 화자가 그치? 쟤는 다른 애들은 벌써 다 피고 졌는데 쟤는 아직도 피지도 못한 멍울이만 그치? 이렇게 꽃망울만 달고 있네. 안쓰러워 우리 뭐라고? 연민이. 그치? 자, 그래서 요거 주체 이제, 당연히 화자일 거야.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어쨌든, 자, 저 나무는 그치? 아직도 꽃잎이 그치? 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온 줄도 모르는지, 꽃망울만 달고 있는 게 너무 안쓰러워. 그리고, 다만, 자, 요 구절이 내가 봤을 때는 이 작품의 핵심 구절인 것 같은데, 자, 늑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낸 이 꽃불 성화니까,
요건 이제 꽃이 막 이제 만개, 개화를 했을 때, 이제 만발했을 때의 모습을 비유를 한 것 같아. 그지? 자, 성화를 뭐 이제 들고 가고 뭐 이런 것들처럼 이제 만개한 모습을 이제 비유했는데, 근데 봐봐, 이런 표현이 있어. 환하게 타오를 겉임으로 오니까, 이게 이 꽃불 성화가, 즉, 저 아름다운 꽃잎들이 환하게 타오를 것이라는 이런 표현들은 아직은 뭐야? 저 성화라는 것이 저 꽃의 그 비유가 지금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야. 하지만 화자는 지금 뭐하고 있다고? 기대하고 있고 바라고 있고 소망하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 지금은 비록 꽃망울의 상태로 있지만, 그치? 언젠가는 늦어도, 그치? 얘도 꽃을 피긴 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자,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자, 봐봐. 화자, 나도, 자, 등장했네. 자,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는 지금 나무가 있는 곳일 겁니다. 멈춰서 있었지요. 어쨌든, 자, 지요. 친근한 구어적 말투인데,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되게 미시적인데, 봐봐. 나도야. 나도는 우리가 비문할 때는 항상 올소라고 썼거든. 또한이잖아. 포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 나무가 그런 것처럼 나도 역시 그지 뭐야 저 꽃과 같이 좀 늦은 어떤 이제 삶을 그지 살고 있어서 저걸 보니까 감정이 뭐 하는 거야. 또는 이제 지금 위에도 나오겠지만 연민과 안타까움의 약간 감정이 이렇게 막 유발 환기가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멈춰서 있었다라는 이 표현은 저 나무의 자기의 삶을 지금 뭐 한 거야. 동일 지식 그지? 그래서 뭐 일체감을 느꼈다, 또 동질감을 느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저 모습이 남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참이나 그지? 멈춰서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일시를 통해서 이제 뭐 한다고 했어? 아까 보기에 따르면. 성찰로 간다 했거든, 그치? 성찰복과 산에서 내려 두 날 거리나 아마도 지난, 이제 과거에 자기가 지금 뭐 했던 제자를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두 글자 뭐야? 어떻게 읽어야 돼? 방황. 그치? 이거 쌤, 그냥 니가 그냥 맡겨놓은 거 아니야? 이거 아까 보기에서 대놓고 방황이라고 해. 그치? 적극적으로 써야 돼. 보기에서 나오는 어떤 개념어들, 그치? 또는 정서적인 표현들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자신의 과거에 그치? 방황. 그래서 자기도 헤맸기 때문에 지금 뭐 한 거야? 남들에 비해서 뒤쳐졌단 말이지. 맞아? 그러니까 저 나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저 나무도 그치? 봄이 그치? 아직 뭐야? 지난 줄도 모르고 그저 방황하다 보니까 아직도 뭐야? 틔우지 못하고 꽃보고리의 상태로 그치? 남아있단 말이야. 하지만 적어도 꽃을 피울 것이라면 내 삶도 조금은 늦어지면 뭐 할 거라고? 꽃이 피는 것처럼 그치? 나중에 피는 것처럼 성취를 이룰 것이고 꿈을 이룰 거라고. 그치? 그래서 저 난만한 봄길 어디에 난만하다는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자,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그 병든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다가 멈추고 그지 서성거렸다니까 그 나무 곁에서 그지 그 근처에서 그지 동질감이라고 적어두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다시 이 늦깎이 깨달음, 늦은 깨달음이란 거지. 자, 그리고 비록 내가 방황을 해서 이제 남들에 비해 늦었단 말이야. 그치? 자, 하지만 전 뭐 나무를 보고 그치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라는 그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걸 얻느라 그래 저 나무 근처를 내가 이렇게 서성거렸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요 구절도 또 중요한 구절. 이 봄 가기 전, 그치? 거의 끝무렵인 것 같은 나머지 꽃들은 지금 다 폈다가 졌단 말이야, 그치? 근데 아직 봄이 다 끝나진 않았다고. 그러니 우리 나무에게도 같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저 나무도 푸른 잎새를 매달 수 있을까요? 라고 지금 질문의 형식인데, 다만 여기서는 자, 의문의 형식을 빌어서, 진짜 질문이 아니고 뭐라고? 화자의 지금, 소망, 기대, 바람을 강조하는 거라고. 맞지? 그래서 저 나무 도니까 요 도는 마치 누가 같이 그래 이미 피고 진 벚꽃과 같이 그치? 이런 뜻일 거예요. 올소 또한 나무도 푸릇한 색채 그치? 희망의 어떤 이미지일 거예요.
맞죠? 자, 생명력도 좋고요. 저걸 달 수 있을까요? 좀 달았으면 좋겠다라는 표현. 그죠? 플러스, 자, 이 무거운 청록이란 요 표현. 그래서 어쨌든, 자,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이 무거운 청록이, 그치? 푸릇한 저 위에 있는 잎새를 비유적으로 좀 표현을 했다. 라고 본다면, 요 2번은 학교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공부를 하세요. 청록이 우리가 시각이고 무겁다는 어쨌든 우리가 무게감은 다 우리가 또 혹시 들어야 되는 거니까 촉각적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A가 B하다. 청록이 무겁다로 표현하면 이걸 뭐해 뭐가? 시각의 촉각화라는 공감각적 이미지로 볼 수도 있다. 다만 내신 때가 안 다루면은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다. 학교에서. 어쨌든 간에 자, 이 무거운 청록이가 뭐야? 푸릇한 잎을 막 달았어. 그치? 그러면 이제 잎을 달았다면 그 잎이 그치 그냥 뭐 자연적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은 뭐가 들어서 단풍이 들어서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섭리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름도 지친다는 요 표현들 자, 요거 지금 자, 의인법 사용된 건데 되게 독특하지? 그래서 자, 이 계절의 변화를 즉 여름에서 가을로의 변화를 어떻게 지금 드러냈다. 이 여름이 지친다라는 일단 의인법 좋고요. 그리고 이 여름이라는 계절 즉 시간적 개념이야. 내가 늘 매 시간마다 그 얘기하는 문학에서 시간은 뭐라고? 추상이야, 그치야? 추상이거든. 그치? 그런데 그것이 지친다, 뭐 할딱거린다, 그래서 숨이 찬다, 이런 표현 다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한 거거든. 그래서 이것도 추상적 개념이 거지. 여기까지 되지, 그치? 추상, 시간이. 내게 지친다라는 거지. 뭐 인간적 감정을 상황으로 표현한 거야. 어쨌든 자 가을이 돼. 그럼 자 푸릇한 잎새를 매단 상태로 그치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면 그 푸릇한 잎새는 밑에 봐. 이것도 되게 좀 불교적인 맥락. 이것도 어디서 좀 줬으면 좋았을까. 이 소신공양이 자신의 몸을 태워서 공양하는 것 지금 뭐야? 굳은 게 바치는 거야. 신께 바친다고 하자. 그러니까 불타는 소신 공양이니까 이게 지금 나뭇잎들이 지금 저마다 뭐야 알록달록한 색깔들을 입었다. 요 단풍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나타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또는 틈새 가난한 소지라고 해서 이 또 소지도 밑에 보시면은 또 이제 불교 의식으로서 그렇지 이제 부정을 태워 없애버리고 그렇죠 소원을 우리 신께 전달하는 그것도 의식이라고 되어 있잖아 어이프루에.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소신 공양이라든지. 가난 요런 소지들이 전부 다 지금 자, 봐봐, 뭐가 전제돼요? 요 잎새들이 없으면 단풍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자, 잎새가 지금 많이, 그치, 무겁게 열렸다가, 가을이 되어서 뭐가 되는? 단풍이 되어서, 그치? 가지가지마다 하늘 위로 떠는, 자, 저 멀리로, 그치, 이렇게, 떨어뜨려 흘려보낼 수가 있을까요? 라는 말 다시 한 번 더, 의문, 질문의 형식을 활용을 해서, 그치? 그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지금 강조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자, 봐봐.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단풍이 되려면 잎새가 필요한데, 그치? 그러니까 잎새는 아직 맺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치? 당연히 지금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라는, 그치? 소망, 기대, 바람, 믿음, 이런 것들이 깔려있다고 봐야 돼.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치 비틀리고 소외된 저 나무도 언젠가는 잎을 달고 단풍을 그치 이렇게 만들어 그치 보내는 것처럼 나 역시 지금 늦었지만 언젠가는 뭐 할 수 있다고 잎을 달고 그죠 결국에는 지금 뭐 할 수 있는 단풍 그치 단풍이라도 우리가 뭐 가을에도 결실의 계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또 넓게 보면은 단풍이 진짜 열린다는 것 자체가 이 단풍 외에도 이제 우리가 뭐 열매가 열리기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결실의 순간을, 가을의 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로도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때 늦깎이 깨달음이란 늦었지만 그게 사실은 늦은 것이 아니고 그렇지. 우리가 조금 그치 시기가 남들과는 달랐을 뿐 우리도 다 이룰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 희망 이런 것들을 나무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9강의 나작품까지 마무리했고요. 자, 10강인데요. 10강의 두 작품은 오늘 나는 내가 본문은 못 읽을 것 같고, 일단은 개관까지만 할 거야. 나작품 개관까지만. 자, 그러면 111페이지의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보기 먼저. 자, 일단은 요 보기는 좀 공통 보기네요. 그래서 보니까, 자, 가나는 모두 다른 대상과 물리적이거나 심리적인 거리가 발생한 상황이다. 자, 거리 밑줄. 문학에서 거리가 발생 또는 거리가 멀다 이런 표현 나오면 뭐라고? 부정적인 상황이 아까 우리 그 고전시가 3강에서는 그렇지 거리감이 느껴진 표현들 통해서 그렇지 대상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구나. 이게 대상과 지금 부재 그렇지? 이런 표현들 통해서 좀 거리 발생은 밑줄 부정적 상황으로 인식이 된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그렇지? 이게 물리적이건 심리적이건 간에. 그런데 화자는 그 상황에서만 그 상황 부정적 상황이야. 부정적 상황이 가질 수 있는 뭐에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는 뭐에 역설적 인식을 보여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 내가 지금 어떤 이 시도 도전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 좌절하고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을 그래 내가 다음에 시도할 때는 그치 좀 더 그치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내가 경험을 했어라고 오히려 좋아 이질할 거 하는 새끼들 있잖아. 긍정적인 새끼. 그렇게 생각 다 역설적인 거야 무당에서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부정적인 상황, 가나 공통보기니까 부정적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화자는 뭘 그치 긍정으로 그치 인식하게 되었는지 여기 좀 주목해야 될 것이고 이걸 우리 문학에서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한다고. 자, 첫 번째 역설적 인식이라고 해도 좋고 나는 요거를 흔히 난 이렇게 많이 표현했는데 혹시 이거 아는 친구 있나? 부정적인 걸 긍정적인 걸로 바꿔 받아들이는 거? 내가 좋아하는 단어. 나왔다. 스모. 그지? 요 워딩, 그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부정적인 것을, 그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가 작품에서는, 이런 성찰, 그지? 나 작품에서는 내적인 성숙을 보이는데, 어쨌든, 내가 미리 먼저 좀 선수 좀 치자면요. 가 작품의 제목이 지금 원시라고 나와. 원시에서, 원시를 우리가, 바로 직독짓 해버리면은, 멀리 있는 것을, 그지? 또는 곳을 바라봄, 또는 그냥 멀리 바라봄, 요런 의미. 그지? 멀 원자의 볼시니까. 여기 안경 낀 친구들, 너희들 젊어서, 너희들 안경 낀 이유는 뭐 때문이야? 웬만하면, 근시 때문일 겁니다. 근데, 샘처럼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잖아? 너희들 샘 핸드폰 보면 놀랄 거야. 그 글자의 크기가 졸라 커요. 너희들 약간 예를 들어 카톡이야. 너희들 한 줄짜리 샘 카톡 버전은 세 줄로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글자 좀 크게 보는 편이니까. 나는 근데 이거 익스큐즈야. 애교야. 진짜 어르신들은 거의 한 줄에 글자 6개, 7개 들어가 있어. 우리 아빠 그 문자 메시지만 들어도 7개, 8자 들어가 있거든. 한 줄에. 즉 나이가 들어서 이 원시는 이 멀리는 보이는데 그죠? 가까이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 거야. 멀리는 보이는데. 근데 요 1, 2번 이야기를 내가 왜 했냐면 요 두 가지가 이 작품에서 다 활용이 돼요. 그래서 특히 이 1번 해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시작과 동시에 나올 거야. 화자가 멀리 있는 것은 아름답다 이런 표현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사실 아까 멀리 있다라는 것 우리가 보기의 내용에 따르면 이건 지금 뭐가 있는 거야?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즉 부정적 상황입니다. 맞지?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뭐라고? 아름답다라고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설적인 인식이 그지? 원시라는 의미가 지금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인식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요 2번에 있는 거야. 2번 내가 아까 이런 지금 멀리 있는 건 잘 보이는 편인데 가까이 잘 안 보여가지고 돋보기 쓰고 하시잖아요. 어르신들. 얘가 지금 나이가 지그시 좀 그치?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는. 그래서 이 나이가 들었다는 게 왜 중요해? 여기서는 저런 지금 이제 삶의 어떤 깨달음이라는 역설적인 인식, 승화를 위해서라면 원숙이 좀 필요하다. 원수의 무르익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즉 쉽게 얘기해가지고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 여태 많은 경험들을 할 겁니다. 그런 어떤 경험치들로부터, 그래, 뭐 헤어짐과 같은 그지 어떤 슬픈 상황들이 그냥 단순하게 관계의 단절, 이제 종식, 끝남, 파탄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그저 그냥 멀리로 그지 이렇게 보내주는 것, 멀리 있게 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주면서, 그런 것들이 약간 달관의 태도라고 해야 될까, 그지? 보여준단 말이야. 그래서, 나이 듦이라는 것이 달관, 여유, 요런 워딩하고 좀 연결을 해줘야 돼. 요즘은 나이 들었다면 조금 안 좋게 인식 많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연륜에서 나오는 어떤 이 경험이라든지, 그지? 이 짬바는 무시 못 하거든. 그지?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 자,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자, 가작품 내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통사 구조의 반복, 등장하고, 그 다음에, 명령형 어미, 서로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또 단호한 그런 어조를 또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열거의 방식을 통해서, 멀리 있는 것들이 아름다운,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말을 건네는 방식지, 이런 것들도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행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뭐라고? 멀리 있는 것은 아름답다라고 한단 말이야. 그치? 다시. 멀리 있는 것, 거리감이 있단 말이야. 그치? 즉, 부정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한다는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것을 뭐로 인식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동시에 이 작품의 그치? 중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역설적 인식이 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자, 밑에 일단, 무지개부터 별, 그 다음에 벼랑에 피는 꽃들은 지금, 이 멀리 있는 것들의 지금 예시들, 그치? 종류들을 뭐 했습니까? 열거했죠. 그치?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들아, 열거라고 하면, 공통 속성을 공유하는 거야. 그치? 다 같은 거야. 그러니까 무지개, 별, 이런 절벽에 피는 이런 꽃들은 자 멀리 있기 때문에, 그치? 우리 손에 닿을 수 없기 때문에 뭐 하는 거라고? 아름다운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 자, 봐봐. 내가 어떤 아이돌을 좋아해. 그래서 그의 어떤 음색 좋고, 그치? 그의 어떤 노래, 멜로디 좋고 해가지고 잘 즐겨 들었는데, 내가 이제 그렇게 멀리서 이렇게 이제 조금 응원하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그 음악적으로. 근데 그 사람이 자꾸 이제 사회 뉴스에 나와가지고 무슨 사건, 사고에 그지 휘말려가지고 막 자꾸 언급이 되면서 그지? 그의 어떤 생애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이제 언론에서 막 떠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처음에는 어느 정도 거리를 좀 둔 채로 그지? 이렇게 지켜봤던 그 모습에서는 그 어떤 순수함이라든지 그지? 이런 모습들이 그래도 좀 지켜졌었다고. 근데 그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뭐 하게 돼? 그러니까 실망하는 포인트도 있을 수도 있고, 그치? 또는 누군가의 어떤 이제 흠내기 같은 것 때문에 그에 대한 안 좋은 소문도 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오히려 멀리 있는 것이, 그치? 오히려 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손에 닿을 수 없기 때문에, 즉 때가 타지 않기 때문에, 그치? 그 본연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렇다고 해서 사랑도 항상 거리를 두자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요 멀리 있는 것은 아름답다가 좀 이따 이별이라는 거하고 연결될 거거든. 요거 연결 한번 해보자. 자, 사랑하는 사람 아라고 불렀어. 그렇지? 그러니까 도노법, 청자, 말건방. 자, 이별을 뭐 하지 마라. 서로 하지 마라. 그래서 그렇지? 명령형 어미를 활용해서 아주 단호하게 그치? 이야기를 하네요. 자, 이별을 서로 하지 말아라. 그 이별이란 우리가 흔히 헤어짐, 관계의 단절, 끝남,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여기서 뭐라고? 이 이별이란 결국 결국 떨어진다라는, 즉, 거리감이 있는 거거든. 그치? 거리감이 유발되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그치? 우리 작품에서 뭐라고 인식한다고? 아름다운 걸로 인식하는 거란 말이지. 그저 뭐인 것일 뿐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지는 것, 멀리 있게 되는 것 뿐인 것이지, 그치? 완전한 종식은 아니란 말이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내 나이에 이별이라 갑자기 몇 살 되길래 내 나이를 언급하냐? 밑에 이미 돋보기가 필요한 나이라는 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자,
삶의 어떤 연륜, 그지? 이 내 나이 할 때, 그지? 자, 이 나는 화자일 것이고, 어떤 원숙기에 접어들었다 라고 봐야 돼. 알겠지? 어느 정도는 이제 삶에도 통달을 한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때 내 나이의 이별이라 봐봐. 헤어지는 일이 아니라 단지 멀일 뿐이야. 멀어지는 일일 뿐이라고. 멀어진다는 거 아까 우리 일행 2행에서 뭐라고? 멀어지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은 뭐? 그래, 아름다운 거야. 그치? 그러니까 헤어진다라고 하면 끝남이라는 의미, 그치? 이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데 멀리 있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면은 아름다운 어떤 추억 하나로 남겨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 화자같이 이렇게 삶의 원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어떤 삶의 좀 달관, 여유라고 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네가 보낸 마지막 표절기 위해서는 이제 돋보기에 필요한 나이가 정말 많다는 뜻이야. 자, 어쨌든 늙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보낸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늙는다는 것은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헤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지? 떠나보내는 게 아니고 멀리 보낸다. 즉 표현하고 아름답다. 그래서 어쨌든 원숙과, 그렇지? 자, 이 성숙의 자세로 이별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지. 그지? 멀리 보낸다는 건 멀리 있는 것이 아름다운 거니까.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멀리서 바라볼 줄 안다는 것이다. 뭐뭐 한다는 것이다. 라는 거지. 자, 또, 뭐뭐 한다는 것이다. 라는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다. 동사구조 반복이죠. 자, 어쨌든, 멀리서 같은 경우에는 시적 호용. 근데, 여기서 어쨌든 간에, 시적 호용 효과가 두 가지가 있어. 꾸율 형성과 주제 강조 또는 내용 강조인데 여기서는 거리감을 좀 더 부각하기 위한 장치겠죠? 그지? 그래서 멀리서 바라볼 줄 안다는 것은 결국 뭐야? 그 이별을 단지 우리가 서러워하고 그죠?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 이렇게 봐야 된다. 그지? 네. 그래서 어쨌든 자, 요 작품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그지 멀리 바라본다라는 것, 거리감이 있다는 것인데 결국 이걸 아름답다라는 인식을 통해서 그지 부정적 상황이라는 뭐야? 다시 이별이라는 것을 오히려 지금 뭐야? 거리를 좀 두고 그죠 멀리서 바라보는 것, 아름다운 것 서로 인식을 해서 수용하는, 그지? 이거를 또 승화하는 그런 자세, 역설적인 인식으로 드러나서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나 작품인데, 나 작품은 지금 제목이 차심이라고 나와 있어. 나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한번 찾아봤거든. 자, 이게 어쨌든 4번 문제 보기하고 같이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보기니까, 그렇지? 자, 이 작품도 자, 이런 부정적 상황을 또 긍정적으로 인식한단 말이야. 내가 미리 좀 얘기를 좀 드리면은, 자, 나 작품에서의 부정적 상황은 인간관계에 금이 갔다. 그러니까 뭐 트러블이 생기고 그지 어떤 갈등이 놓여있다라고 하죠. 자, 그럼 갈등의 관계 당연히 이제 어떤 사람과 갈등의 관계에 놓이게 되면은 되게 뭐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자, 그런데 이 작품에서 오히려 지금 뭐하다고 이런 갈등이라는 게 어떤 이 문제 상황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뭐 할 수 있다고 오히려 그 다음 이 상황으로 흘러갈수록 더 돈독하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그래서 그때 뭐를 지금 이제 가져오냐면은 제목에 나와 있는 차심이라는 요 제목. 자, 차심이 너희들 뭐 이제 요즘 뭐 이제 그 컵들이야 뭐 공대에서 일괄적으로 다 찍어내니까 차심이 잘 없지만은 옛날 사람들 보면 이제 도자기를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빚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가마에서 굽는단 말이야. 그때 자 이렇게 도자기를 빚어가지고 가마에 이제 이 컵을 구울 때 또 이제 이런 그릇을 구울 때 이 그릇들에 이 유약을 뭐 바르고 이렇게 이제 내용 나올 건데 그 이제 구워지는 과정에서 약간 금이 이렇게 간다고 해. 뭐 깨진 건 아니고 약간 틈이 생긴다라고 하거든. 자 이렇게 지금 자 틈 금에 뭐가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여기 차를 이렇게 뭐 우려내서 그지 마실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차가 투명하진 않다고. 찻잎에 따라서 푸른 빛깔이 돌 수도 있고 붉은 빛깔이 돌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어쨌든 그 차 틈에 찬물이 스며들어서, 그치? 지금 이제 빛깔이 생기는 것을 차심이라고 하더라고. 그 봐봐. 요거를 지금 이제 봐봐. 인간관계랑 연결했을 때, 여기 지금 틈에, 그치? 자, 즉 갈등이 생겼지만, 오히려 지금 뭐가, 찬물이라는 게, 그치? 스며들어가지고, 오히려 아름다운 빛깔, 그죠? 또는 오히려 그 틈을 메운단 말이야. 이해돼? 자, 빛깔이 생겼다는 게 틈을 메우다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인간관계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가 비록 이렇게 갈등의 관계에 놓였지만 이걸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만 있다면 오히려 더 돈독해져. 이해돼? 그래서 결국 자 이것도 자 오히려 우리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단단해진다. 맞지? 그래서 우리 뭐 그럴 때 있잖아. 친구들하고 트러블 생겼어. 물론 뭐 손절한 친구도 있지만 오히려 뭐야 그걸 계기로 그치 더욱더 돈독한 사이가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이런 지금 이제 부정적 상황을 오히려 그치 돈독의 기회로 삼는 역설적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고 승화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찬물이 스며든 그치 그 찻잔의 금 즉 심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 뭐 제목과 관련된 설명 한번 드렸고 그럼 다시 이 작품도 보면은 아까 우리 나 작품, 그 나무처럼 뭐뭐 했지요, 라는 표현들이 뭐뭐 했지, 뭐뭐 했어요, 라는 표현이 좀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자, 뭐뭐 했지, 뭐뭐요와 같은 친근한 구어체의 표현이 드러나고 있고, 그게 되게 일상적인 경험인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차심에서, 그치? 우리 요거 내일 읽을 건데, 그래서 결국 차심만 우려도 차맛이 난다는데 갈라진 너와 나 사이에 도니까 올소또하니까 유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유추적, 확장적 인식인데 이 유추 확장이 뭐가? 역설기, 그치? 가미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 나 작품은 내일 읽고요. 내일 그러면 나 작품 본문, 그 다음에 11강에 있는 두 작품 끝을 낼 겁니다. 현대시는 종강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고전시가 4강, 5강에 있는 평시조, 사설시조 몇 수 빨리 마무리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혹시 11강 문제 안 푼 친구 있으면 11강 문제 풀어와 주시고요. 10강 포함해서 11강 해와 주시고 고전시가까지 4, 5강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